우선 저를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지윤주 작가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온책 읽기 독서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저도 청소년 시기에 교과서에 나왔던 작품들을요 다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 그 몇 장만 막 계속해서 읽었지 사실 그 작품을 완전히 책으로 찾아서 읽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를 전혀 좋아하지도 않았고 잘하지도 못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에 돌아와서 그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을 읽어보니까요 그 작품들이 엄청 좋은 작품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 교과서에 나왔던 그 몇 장 안 되지만 그 내용들이요 굉장한 클라이막스였던 거예요. 엄청 중요한 그 장면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 클라이막스만 딱 몇 장 쫙 째가지고 이렇게 교과서에 실어 놓으니까 그 작품이 전혀 좋지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이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문학이 재미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섭외 3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짤막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도 알죠. 근데 그 3대를 전문을 읽어보니까 700페이지가 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언제 다 읽어요? 그쵸?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그 책을 읽기가 되게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안 읽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재미가 없어서예요. 저는 이게 아주 절대적인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아주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 중고등학교에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문학들은 한국 사에서 한국 그 문학사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작품들을 넣어 놓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그 이야기랑 너무나도 동떨어진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유능길 장마도 보세요. 이게 지금 6.25 전쟁을 배경으로 했던 그 시대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애들이 무슨 수로 이해를 하겠으며 그 전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짤막한 몇 장을 보고서 그걸 또 뭐 무슨 수로 이해를 하겠냔 말이에요. 뭐 구렁이가 나왔네. 근데 그 구렁이를 보고 할머니가 기절했고 외할머니가 와가지고 할머니 그 머리카락을 태워서 잘 가시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구렁이는 뭐다? 삼촌의 현신이 뭐 삼촌이 환생을 한 것이고 외삼촌은 그게 삼촌임을 알아보고 뭐 기원을 해서 이제 보내주었다. 그래서 뭐 할머니와 외할머니로 대표되는 이디골로 기적 갈등이 해소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감동이 하나도 없고요. 의미 파악도 하나도 안 돼요. 근데 그 작품을 재밌게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작품을 이해할 만큼 나이가 들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외할머니와 할머니들이 자기 자식들이 죽어서 힘들었잖아요.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보고 그 자식을 키웠을 때 힘든 거를 다 겪어보고 뭐 그렇게 돼서 그때가 돼서야 이 작품 읽었을 때 이 할머니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걸 그때서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왜 아니죠? 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문학 작품들을 이해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야 그걸 느낀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독서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그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읽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책을 언제 읽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책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책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였죠? 내가 그 작품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읽는 거. 그게 가장 좋긴 하지만 그건 좀 약간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읽는 과정을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런 모임을 하는 거죠. 재밌겠죠?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애들이 이거 모른다. 이걸 딱 알게 됐어요. 애들이 이거 모른다. 이거는 한 70%는 알고 한 30%는 모를 것 같아. 이거는 완전 100% 몰라. 이런 거를 지금 이제는 구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 가능하니까 애들한테 계속 물어봐요. 너 이거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겠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막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어 수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국어 수업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어 수업은요 우선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문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래서 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지문을 읽고 지문을 다 해석을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요. 지문을 해석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이런 거예요. 사랑방송님 어머니에서 그 오키가 아저씨한테 아저씨는 무슨 반찬 제일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저씨가 나는 삶은 달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두고서 선생님들이 그냥 바로 가르치는 거 직설적으로 돌직구 팍 날려버리는 거죠. 이 아저씨가 오키랑 친해지려고 공통 관심사를 만들기 위해서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러니까 잘못됐다기보다는 애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그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를 선생님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애들은 그거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이렇게 해요. 그 장면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야, 여기 아저씨가 이거 왜 그 삶은 달걀 좋아한다고 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생각을 해요. 왜지?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들었다는 게 좀 약간 놀라운 거죠. 왜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요. 중학교 2학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정답률이 30%밖에 안 나와요. 그 선생님이 말했던 공감대 때문에 그랬다. 그게 30%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30%는 이 아저씨가 오키랑 친해지려고 자기도 그 오키가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100% 나올 것 같죠? 30%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70%가 어떻게 나오냐면 70%도 오답률이 재밌어요. 한 40%는 또 오답률 70% 중에 40%는 뭘로 나오냐면 이것도 좀 논리적이야. 또 공부 좀 하는 애들이야, 걔네들은. 이게 책을 읽을 때 거기 부분이 조금 넘어가다 보면요, 오키가 엄마한테 막 가가지고 아저씨도 달걀 좋아한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달걀을 그때부터 많이 사요. 그리고 많이 사서 아저씨 식탁에 맨날 달걀을 갖다 놔주고요. 오키도 의뢰 하나씩 줘요. 그리고 아저씨가 그 삶은 달걀 자기가 안 먹고 서랍에다 넣어놨다가 오키 오면 그걸 준단 말이니까 오키와 연이 달걀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냐, 왜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냐면 오키가 삶은 달걀을 많이 먹게 하려고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오키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건 아시죠?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책을 되게 꼼꼼히 읽은 거죠. 그래서 막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측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게 예측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실은. 되게 그래도 열심히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40% 그렇게 오답이 나오고요. 나머지 30%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단순해요. 아저씨가 자기가 삶은 달걀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30%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간단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지금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자기가 비위를 맞출 이유가 없잖아요. 항상 누가 다 내 비위를 맞춰주고 있고, 항상 오키 입장이었지. 오키도 그랬죠. 오키도 아저씨가 자기랑 친해지려고 뻥친다라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다 이제 오키 수준인 거죠. 아저씨가 삶은 달걀 좋아하니까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예요, 선생님이. 왜 공감대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걸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럼 보자. 제가 방탄 팬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앞에 앉은 친구가 이제 물어봤어요. 야, 너 가수 누구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는 뭐 가수 거미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얘가 또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가수 누구 좋아하냐? 그랬더니 나는 방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그렇게 대화가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친해질 수 있나요? 딱히 공통 관심사가 없었죠. 그래서 안 친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가수 누구 좋아해? 그랬더니 방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나도 방탄 좋아하는데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 서로 친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공통 관심사가 생겼으니까 그때부터 얘기할 거리가 무궁무진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아저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잔 말이에요. 아저씨가 먼저 물어봤죠. 너는 뭘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삶은 달걀 좋아한대. 그래서 삶은 달걀 줬어요. 애가 또 물어봤어. 뭐 좋아하냐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한참 빙그레 웃어요. 근데 여기서 한참이라고 뭐 5분 10분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웃은 거겠죠. 한 2, 3초 정도. 그러더니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나도 삶은 달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응 시간이 이미 늦었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삶은 달걀을 좋아했으면, 오키가 삶은 달걀 좋아한다고 했을 때 어머 오키야 나도 삶은 달걀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맞죠?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반응 시간이 늦었잖아요. 한참 생각하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지금 생각하고 딱 얘기한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 또 있어요, 근거가. 이 아저씨가 대충 몇 살일까요? 대충 이 엄마가, 오키가 엄마가 24살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의 친구였다고 했으니까 뭐 조금 나이가 많다고 우선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큰애 삼촌하고 또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한 평균 냈을 때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대가 뭐 아주 뭐 1930년대라고 해도 30 먹은 남자가, 30살 먹은 남자가 그동안 자기가 삶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삶은 달걀일 리가 있냐고요. 상식적으로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금 아이들이 상식이 좀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30 먹은 남자가 6살짜리 꼬마애가 이렇게 와서 밥상머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떡거치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을 때 그렇게 뭐 말을 걸어주는 것 자체가 되게 이 아저씨가 친절한 아저씨다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오키라는 6살짜리 애를 데리고 뒷동산에 산책을 하러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30살 먹은, 아니 중학생이 16살짜리 애가 자기 동생 6살짜리 애 데리고 놀러 가는 것도 귀찮아할 판국에 30살 먹은 성인 남자가 뭐 하숙집 딸 뭐 6살짜리 애를 데리고 산책을 간다는 게 이게 보통 친절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모르는, 아무런 상식과 배경 지식 없는 상태에서 책을 읽으니까 아무것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와, 막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감동 없이 그냥 문장만 읽고 있으니까 이거는 책 읽기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음식에 흡수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식도 막 다 먹으면은 뭐 막 그렇더라고요. 두부가 단백질이 엄청 많대요. 근데 문제는 그 흡수력이 되게 떨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공급이 잘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얼마나 좋은 작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만큼 그걸 흡수할 수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그 흡수력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그 온책 읽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흡수력을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질문이 오시는 게, 그럼 그걸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냐, 온책 읽기를. 저는 중학생 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선 고등학생 때는요, 시간이 없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책을. 그러니까 저도 읽혀보려고 했는데 너무 바빠요, 애들이. 너무 바빠요. 그 교과 과정만 딱 보셔도 너무 바빠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좀 깊이 있게 한 줄 한 줄 읽을 시간이 아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데리고 무슨 책을 읽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3은 뭐 말도 안 되고, 고2도 좀 힘들고요. 고1 정도? 뭐 1이나 뭐 방학 때나 뭐 잠깐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사실 시간 제일 많은 거는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초등학생은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애기래가지고 책을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상식이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딱 동화책이나 아니면 청소년 문학, 그러니까 최대 내가 진짜 잘 쳐줬다 했을 때 청소년 문학 정도까지 읽는 거 거기까지 가능한데, 어떤 조금 성인 문학으로 가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물론 좀 약간 좀 성숙한 친구들은 또 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또 그룹으로 하다 보니까 그 평균적인 레벨을 또 맞춰야 되다 보니 좀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좀 청소년 문학을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중학생은 1학년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1학년은 또 그래도 또 중학생이라고 또 그렇게 좀 자세하게 막 이것저것 얘기해 주면은 또 이해를 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말해보고 또 제가 또 얘기하고 그러면은 서로 설득이 돼요. 그럼 또 재밌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2 정도, 좀 더 하면 중3까지 해가지고 그 온책 읽기를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온책 읽기라는 게 사실 이렇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연간 책을 읽는 게 평균으로 봤을 때 70권 정도가 된대요. 60권, 70권 이 정도 된대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8권, 9권 이런다 그러고, 중학생이면 20권이 채 안 된다고 해요. 18권 막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책이 왜 줄어드냐면요, 그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책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실 보세요. 이런 거 누가 읽어요? 누가 읽어요? 초등학생들이 읽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중학생들은요 200권도 읽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를 읽도록 요구받지 않기 때문에 안 읽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이런 걸 읽으라고 요구받잖아요. 그러니까 70권 80권씩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학생들이 요구받는 책들은 조금 더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런 책들은 많이 읽을 수가 없고 재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이해되는 과정을 만약에 거친다면 한 권 한 권을 읽었을 때요, 이 한 권의 책이 다음 책을 읽는데 또 영향을 미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지는 슬픔이 그러니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 감정들은 서로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 작품을 읽고 그 감정을 정확히 이해했다면 다른 작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을 좀 제대로 읽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한 작품이라도. 근데 저는 그런 작품들을 만약에 얘가 중학교 3년 내내 100작품을 읽었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0작품이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 한 권 해서 100작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편 소설 한 작품도 한 작품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품, 뭐 좀 긴 것, 이렇게 긴 거 읽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긴 거 하나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편으로 뭐 한 50페이지짜리 하나 읽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라도 한 작품을 제대로 읽어서 100작품을 읽을 수 있다면 이 아이의 어떤 뭐 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생각해야 될지 자체를 우선 몰라요, 애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거를 제가 한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저는 온책 읽기 독서 모임을 조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봄결 독서 모임 청소년 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 맞춰서 진행을 하면 그 아이들의 인생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죠? 네,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우선 봄결 독서 모임에서 청소년 버전으로 청소년 봄결 독서 모임이 되겠네요. 그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온책 읽기 독서 모임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그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